자, 이번 영상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소위 말해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 연구 도구를 선택해서 설문지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보고 있는 형태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설문 문항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6점 척도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런 5점 척도의 설문지인데, 뭐 예전에는 이거를 실제 종이에 인쇄를 해가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 이제 여기다가 다 종이 설문지에다가 답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수거해서 일일이 엑셀에다가 수기로 입력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종이에 인쇄해서 수기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구글 폼즈나 네이버 폼즈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이런 온라인 설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그 데이터를 일일이 엑셀에다가 수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글 폼즈나 네이버 폼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시간이나 노력 측면에서. 그래서 최근엔 이런 온라인 설문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 수집 업체들, 이런 설문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이용하게 돼도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입력된 엑셀 파일을 받게 됩니다. 수기로 입력을 하던, 온라인 설문을 하던, 아니면 그런 설문 대행 업체를 이용하던, 최종적으로는 엑셀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그 엑셀 파일은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데이터셋이죠. 맨 첫 줄 행에 써져 있는 이 회색은 설문지 문항의 문항 번호와 같은 정보, 제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요한 각각의 행이 이제 연구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응답한 응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A1-1이 설문 문항의 시작인데, 이제 뭐 4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일일이 엑셀에다가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설문 대행업체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엑셀 파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엑셀로 로우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의 이점은, 첫 번째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아주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설문 문항 수가 제대로 맞는지, 연구 참여자 수만큼 들어있는지, 중간에 빈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이 데이터의 필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설문 문항 같은 경우는 6점 척도인데, 여기에 만약에 7번이 있다라고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있거나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뭔가 데이터가 잘못 입력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굉장히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백업의 의미도 있죠. 가공하기 전에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야 뭐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터가 망실되거나 또 뭐 잘못 계산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인지를 모르게 됐을 때 이제 이 원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로우 데이터는 엑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 데이터 셋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SPSS에 불러와야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SPSS를 구동시키게 되면 이런 대화창이 올라오는데, 이거 뭐 취소해도 되고 여기 새 데이터 세트를 확인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빈 데이터 세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파일, 열기, 데이터, 그럼 디폴트로 SPSS의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데, 파일 유형에 이거를 클릭해서 엑셀로 바꿔주면 이제 이 대화창에서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은 기초통계 강의용이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기초통계 강의용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이런 대화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 소스 열기란 대화창이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의 이름을 읽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우리 이 원 데이터인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요 첫 줄이 지금 요 각 컬럼의 이름들이잖아요. 원 데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의 이름을 읽어오기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빨리 금방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봤던 그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SPSS로 불려져 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엑셀에서 아까 데이터 무결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면 추가로 여기서 더 확인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SPSS에서 SPSS의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여기서 바로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변수 보기에 가서 각각의 이 문항들이 적절한 축도로 정확한 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별 같은 경우는 면목 척도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아까 6점 척도였던 이 설문 문항은 척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분석들 뭐 상관 분석이라던가 회귀 분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설문 문항에 따라서 맞는 축도를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보기에서 축도까지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 혹시 역채점 문항이 있으면 요 변수를 역채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채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개별 문항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10개 문항이다. 그럼 10개 문항에 합을 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합산을 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문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SPSS로 불러오는지를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 값의 합을 구하거나 역채점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